이거는 일단 이렇게 세 점이 있으면 이차함수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지. 그리고 관계식이 나오면 그래프의 모양이나 축의 위치는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이차함수의 관계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잘 봐봐요. 19과학기에서 총 원래는 4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만 정확하게 알려주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꼭지점과 한 점, 뭐 2,1 뭐 이런 거 나왔다고 하자. 꼭지점과 한 점. 이때는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그러니까 p하고 q를 이렇게 배치하고 한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a를 구한 다음 식을 완성하죠. 그 다음에 x절편 2개 알려주는 경우 x절편이 m과 n. 그러면 이때는 좌표로 나오면 m,0과 n,0인데요. 지금 이거는 0,4니까 y절편입니다. 얘가 x절편. 한 개 가지고는 안 돼요. 2개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는 y는 a의 x-m과 x-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역시 한 점 더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대입해서 a를 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제 숙제는 냈으나 설명해주지 않은 것이 축과 2점 있는 경우, 축과 2점 있는 경우, 혹시 이게 질문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그냥 세 점. 그래서 요게 지금 문제로 나왔으니 세 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서현이는 아까 2차 방정식의 근해 성질 냈어? 어. 자, 먼저 지금 이 세 점 중에 0,4를 y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점 1 마이너스 1,3과 다음에 2,0을 대입합니다. 3 대입하고 a 마이너스 b 플러스 4. 그 다음에 0 대입하고 4a 플러스 2b 플러스 4.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4인데요. 이거를 2로 나눴어. 2a 플러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2a. 그럼 얘는 더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3a가 마이너스 3이고요.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a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b는 0이 나오나요? 그쵸? b는 0이 나오네요. 그래서 b는 0, c는 이제 4가 나왔으니 이 이차함수가 y는 a는 마이너스 1,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표준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되어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0,4고 위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위로 볼록하고 0,4 얘가 이런 그래프거든요. 그럼 잘 봐봐. 정수로만 얘기할게.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은 여기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여기인데 니들이 보았을 때 마이너스 2일 때의 y값과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 중에 누가 더 크다고 해야 될까? 지금 y값은 이 높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보다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이 더 커요. x가 증가하면서 y도 증가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얘가 이런 식으로 좀 너네들한테 눈 어지럽히는 거야. 2.1 다음에 마이너스 1.5 그러면 x값이 증가하면 y값 커져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판단해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x가 1일 때 x가 3일 때 자 f1하고 f3하고 누가 더 큰 건가요? 여기서는 대답 좀 해주세요. 뭐가 더 큰 거죠? f1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x가 증가할수록 y가 작아지는 모습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음수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커지고요. 양수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지금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는 내 예측하고 좀 다르네. 이거는 그냥 나는 이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봤어. 그냥 함수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니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f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산해 주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니까 이거 4분의 1이 0.25예요. 3.75가 되니까 얘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0.5 같은 경우도 이거랑 대칭성이 있으니까 똑같거든요. 얘 3.75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틀렸고요. 2.1 대입해 볼게요. 2.1 대입하면 얘가 x제곱하면 마이너스 4.41이 되고요. 거기다 이렇게 하면 이거 0보다 작다가 되겠죠.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겠네요. 먼저 f 마이너스 0.1 f 마이너스 0.1 그래서 마이너스 0.01 플러스 4는 3.5보다 크다. 선생님 되게 당황했어요. 사실 선생님은 이런 문제인 줄 알았거든. 이런 문제인 줄 알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냥 대입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는 2차 함수의 식 구하기가 주된 설명이고요. 그것이 잘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잘 풀었을 겁니다. 대입만 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다음에 63번 보겠습니다. 우리 됐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A, B, 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 지금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론은 중3 이론에서 벗어나지 않은데 문제의 형식이나 난이도는 딱 고등학교 1학년 형식과 난이도입니다. 모의고사나 아니면 유형세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자, 봐봐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y절편 13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수죠. 그렇죠? 맞습니까? 다음에 꼭지점이 1사분면에 있고 꼭지점의 y좌표가 3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죄송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했을 때 완벽하게 겹친다면 얘가 똑같아야 돼요. 이걸 알고 계신가요? 평행이동했을 때 완벽하게 겹친다면 2차의 개수인 이 A가 똑같아야 된다. 이 A가 그래프의 모양과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죠.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평행이동된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함수는요. y는 2분의 5 x의 제곱하고 얘는 몰라요. 플러스 13인데 자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조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y좌표가 3이 되도록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2분의 5로 묶었을 때 얘는 나누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을 하니까 플러스 5분의 2b가 되겠고요. 그리고 플러스 25분의 b제곱을 더하고 뺄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23. 그러면 y는 이만큼은 완전 제곱식이 돼서 5분의 b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5분의 2 b제곱 플러스 13이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이 돼야 돼.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 b제곱이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고요. 넘겼습니다. 3 빼기 13에서 마이너스는 없애주시고요. b제곱은 10 곱하기 2분의 5가 되니까 b제곱이 25가 되고요. b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요. 지금 봐봐요. 얘가 꼭지점이 1사분면에 있으려면 이 값이 음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 나왔어요.
A는 2분의 5고요. B는 마이너스 5고요. 여기는 13. 그럼 얘가 8이니까 2분의 5에다가 2분의 16을 더하면 2분의 21이 정답이 되겠죠. 답은 21? 왜 없지? 잠깐만. 마이너스 5. A와 B와 13 마이너스 8. A 플러스 B. Y절편은 13이고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잠깐만요. A는 2분의 5 B가 마이너스 5고 음 잠깐만 여기에서 미안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 밖으로 빼낼 때 잘못했어요. 아닌데 이거랑 빼낼 때 잘못했네. 빼낼 때 얘랑 곱할 때요. 얘가 마이너스 10분의 b제곱이 됩니다. 10분의 b제곱 플러스 13이 3이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0분의 b제곱은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마이너스는 없애 주시고요. b제곱이 100이 되네요. 역시 b는 음수가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0. 그러면 됐네요. 2분의 11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분의 11 1번 선택. 근데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지금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먼저 숫자를 대입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어. 2분의 5는 모양 똑같으니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x-p 제곱하고 꼭지점의 y좌표 3에서 y절편 상수항 c가 13이다라도 갈 수도 있죠.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5의 x제곱 마이너스 2px. 근데 여기서 이 p는 양수해야 돼요. 1사분면유의 점이니까 2px하고 플러스 p제곱 플러스 3인데 y는 2분의 5 x의 제곱 마이너스 5px 플러스 2분의 5 p제곱이 3을 더하면 이게 13이 돼야 되고 2분의 5 p제곱이 10이 돼야 돼. 그러면 p제곱은 여기서는 4가 나오겠네. 그쵸? p제곱이 4가 나오고요. p 양수해야 되니까 p는 2가 됩니다. p가 2가 되면 여기 마이너스 10 맞죠? 그쵸? 그래서 2분의 5 마이너스 10, 13 이걸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꼭지점이 일치하고 2, 마이너스 5를 지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 틀린 문항수가 많은 학생들 이런 문제는 다음에 다시 뭐 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셔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이 그래프와 꼭지점이 일치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구해야 되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은 3,0이 돼야 되나요? 그쵸? 그러면 3,0이 되는데 요 a는 모르는 거고요. 제곱하고 0 이렇게 되는데 얘가 또 2, 마이너스 5를 지나는 2차 함수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요. 2, 마이너스 5 이렇게. 응? 그래서 마이너스 5는 a 한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 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5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5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요. 지금 질문이 뭐냐면 y축과의 교점의 좌표 y좌표 물어봤죠? 어디에다 0을 대입하면 될까요? x에다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물어봤으니 순서상으로 0, 마이너스 4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y좌표가 마이너스 45가 나왔습니다. 괜찮을까요? 서연이 이해돼? 다음 질문은 누가 하셨죠? 70번? 어때? 뭐예요? 뭐라고? 어, 그러니까 어떤 식을 만들었다는 얘기 얘기해봐. 그러면 너는 뭐냐면 여자 화장실 들어간 거야. 부끄러워라. 야, 여기에 들어가야 될 애가 꼭지점이지.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나는 점이고 꼭지점이 아니거든. 함부로 꼭지점 자리에다 이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꼭지점은 정확하게 꼭지점만 집어넣으셔요. 알겠죠? 됐을까요? 다음에 또 그러면 여자 아저씨 같다고 놀릴 거예요. 아유, 태연이 부끄러워하는 거 봐라. 자, 73번 보자. 이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1,13을 지나고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이 그래프 위의 점일 때 지금 봐봐. 방법을 바꿀게. 지금 여기에 문자가 몇 개냐? 그러니까 x랑 y 빼고 문자가 몇 개가 있냐? 2개가 있지. 이 시계 형태를 바꾸려고. 지금 요거는 꼭지점이 이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하면 x좌표가 t일 때 y좌표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고등학생들은 이런 행동을 정말 숨쉬듯이 하거든요. 꼭지점의 좌표를 요거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A와 B의 합을 물어봤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자. 이 식을 보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나오는 것 같아. 꼭지점의 x좌표가 나오죠?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인데요. 자, 봐봐요. 꼭지점의 x좌표가 1이야. 꼭지점이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y좌표는 뭐가 돼요? 5죠? 그러니까 1,5가 꼭지점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5라는 얘기죠. 이 식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13을 지난다고 했으니, 마이너스 1,13 그냥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1,13 플러스 13 a 플러스 2a 플러스 b. 그러면 얘는 3a 플러스 b가 13 빼야 되겠네요. 빼면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8이 돼서 a가 2가 되겠습니다. a가 2가 되면 a에다 2 대입했을 때 b는 얼마가 될까요? 7이 되겠죠? 네, a 플러스 b의 값의 합은 9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 풀이 방법을 선택할 때요. 이걸 좀 늦게 봤어요. 요 정도가 똑같은 a라는 미정계수가 있었을 때는 이 x좌표가 꼭지점의 x좌표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여기다 대입해서 꼭지점을 완성하면 식을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야. 됐나? 77번. 또로록 3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차 함수에 대하여 그림에 답하시오. F1은 0이고요. 축의 방정식 x는 3이에요. 네, 꼭지점에 y점, 야, 그럼 꼭지점 나와 있는 거냐?
나하고 다를 조합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는 얘기야? 3,8이죠. 그러면 점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게 간가? 그렇지? 1,0 지나는 거죠. 그래서 y는 a에 그래서 1,0.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나다 분석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너네들이 다 정하고 문제 풀어야 돼. 어? 그래서 0은 얘가 4a 플러스 8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식은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8이 되죠. 위에서 구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요 a랑 관계가 없는 a예요. y축 방향은 b만큼 평이동한 그래프의 꼭지점이 4, 4분면에 있을 때 원래는 꼭지점이 3,8인 거거든요. 근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하고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하면 꼭지점 좌표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겠지? 그런데 얘가 4, 4분면에 있다면 3 플러스 a는 0보다 커야 되고 8 플러스 b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얘의 최소값은 얘가 크고 얘가 죄송합니다. 최소값이니까 얘가 최대한 작아야 되고 얘가 커야 되는 거지. A와 B는 정수라고 했고요. 그러면 A와 B, 가능한 A와 B를 보자. 얘가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는데 A는 최대한 작아야 된다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 2가 돼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8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인데 B는 최대한 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러면 답은 7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a 빼기 b 더하기 c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얘의 그래프를 평이동하면 겹쳐진다고 했으니 평이동해서 겹쳐진다 했을 때 a와 b와 c 중에 하나를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누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a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y축과의 교점이 원점이다. 야, 그러면 y축과의 교점 y좌편이잖아. y좌편이 이거죠. 그럼 c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0이라는 얘기죠. y는 2x 플러스 5 위에 꼭지점이 y는 2x 플러스 5 위의 점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랑 비슷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식을 그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다음에 x의 제곱하고 dx하고 플러스 얘는 0 그죠? 1,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서는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마이너스 4b의 반은 2b 제곱하면 4b의 제곱 마이너스 4b의 제곱 얘랑 곱하면 플러스 b제곱이 되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뭐냐면 2b 콤마 b제곱이야. 그치? 그리고요 지금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면서 위로 블록이거든요. 근데 얘가 1, 4분면을 지나지 않는데요.
1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원점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뭐 원점 지나면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요거랑 요거 둘 중에 하나인데 요게 되는 것 같죠. 요거. 그러면 꼭지점에서의 x좌표 EB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비음수라는 거를 여기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들어갈게요. 자, 2b, b제곱을 저기다 대입할게요. 이 y 자리에다가 b제곱, 여기 2b를 대입하면 얘는 b제곱 이퀄 4b 플러스 5가 되고요. b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5는 0이 됩니다. 그래서 b 마이너스 5 그리고 b 플러스 1 b는 5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a 빼기 b인데요. a는 이거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마지막 문제 79번.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이거랑 이거면 이차 함수의 식이 나오나요? 그것까지만 구해주세요. 그것까지만. 이차 함수의 식까지만 구해주세요. 수아나, 너 이거 꼭지점하고 한 점 있으면 이차 함수의 식 구할 수 있냐 없냐? 만약에 그것이 지금 안 되면 내가 정중하게 얘기했잖아. 1대1로 가야 된다고. 여기 12명 중에 이거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따 또 다른 남학생 하나 확인해 볼 겁니다. 나이 나왔어? 확인. 이 식이 숫자로만 다 완성을 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0,3을 대입했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b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2차 함수의 식을 만들라고 했으니 a 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 k가 가지는 의미가 뭐죠? 이거는 x 절편이죠. y가 0일 때의 x의 값입니다. y가 0일 때의 x의 값.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오늘 주제가 됩니다. 고등학교 2차 함수에 내용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5는 y에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는데요. 뭐 2x의 제곱 일단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시도해 보셔야 되겠죠? 인수분해가 안 돼요. 보니까 딱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왔나 봐. 그러면 뭐로 해야 되겠어요? 근해 공식, 그것도 짝수 공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네, x는 2a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4 마이너스 짝수 공식이니까 ac만 쓸 겁니다. 마이너스 6. 그래서 얘는 2하고 2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지금 요 위치가 양수 위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루트 10이 되는 거지.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 자, 지금 봐봐요. 이거는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편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일단 어떤 조건이 주었으면 그걸 충분히 다 사용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과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두 단계죠. 세 단계나 네 단계짜리 문제들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되니까 이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선생님이 이걸 할 텐데, 자, 여기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잠깐만요. 얘는 여러분들이 좀 수업하기 편하게 구성해 놨어요. 지금 봐봐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 이게 x절편이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x축이야. 요 점에 x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그때 y에다 얼마를 대입하니? 0을 대입하죠. 그러면 봐봐요. 지금 y에다 0을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이런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그런데 얘가 중3 때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하게 해줘. 아까 그 문제들 다 중3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런 설명 없는 상태에서 x절편 구하라고 하면 y에다 0 대입해서 2차 방정식 풀었을까 안 풀었을까? 풀었겠지. 그렇게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자, 이거를 이론으로 정리하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돼.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문제라도 여러 번 풀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경험을 쌓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타임에 이건 이제 중3 문제니까 쉬운 거로 봐야 돼요. 쉬운 문제는 100문제 정도 숙제로 내는 거 적당한 양입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아주 좀 심한 문제 정도 나오면 30에서 40문제 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제 많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 3촌포로 빠졌어요. 다시 이 x축과의 교점의 좌표 구할 때 y에다 0을 대입하면 이 점이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이 돼요. 그러면 만약 얘가 교점이 두 개일 때는 판별식 0보다 크면 되겠지. 그럼 교점이 한 개일 때는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되겠니?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럴 때 이걸 뭐라고 하죠? 접한다고 하죠? 그럴 때는 x의 값이 몇 개 나와야 되겠어요? 한 개, 중근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뭐라고 배웠어? 판별식 0이 돼야 된다고 했지. 그 다음에 얘가 근을 갖지 않을 때, 실근을 갖지 않을 때는 교점이 없어야 돼요. 교점이 없다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느낌이 좀 정반대로 나오니까 이거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프가 위에 있죠? 그러면 판별식도 0보다 크다라고 가기 쉬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보면 얘가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라고 해야 된다. 만약에 이차의 계수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인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판별식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점에서 만날 때 판별식 0이고요.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때 판별식 0보다 작습니다. 자, 5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개념을 이해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에 조금씩 다 다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 가져야 되는 마음의 가짐은 자, 이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럼 이 두 점의 x좌표는 이거를 그대로 원래 이차함수였죠?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의 이 방정식의 x의 값이 바로 얘와 얘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져주십시오. 그럼 어떨 때는 방정식을 풀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x에다 숫자를 대입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때 모두 다 방정식의 이론을 사용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x축과의 교점 이야기가 나오면 자 보자. 이 봐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야? 한 개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2차 방정식에서 무엇이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중학교 3학년들은 사실 판별식까지 감이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되겠죠. 완전 제곱식은 0 이래야 중근이 되는 거잖아. 그거라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근데 이제 세련되게 중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그럼 이번에는 87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죠. 0보다 커야 된다. 선생님은 여기 첫 번째 문제만 풀고 나머지 문제는 지금 풀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차항의 개수 a와 판별식 d가 이렇게 될 때, 자, a는 음수라고 했죠. 자, 2차항의 개수 a가 어떤 모양을 가지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어떤 모양을 가지는 거예요?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니까 1번, 3번, 4번 중에 있겠네요. 그리고 판별식 0보다 작대요.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면 몇 번이에요? 1번, 3번, 4번 중에 얘기해 주세요. 몇 번이에요? 그렇게 풀면 되죠. 여기 세 문제 다 풀어주십시오. 채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답지 가지고 계신 분들 답지 좀 주세요. 답지지? 안 주려고 했지. 나한테. 응? 채점 해드리겠습니다. 좋은데? 마지막 거 해주세요. 빠르네요. 근데 안타깝죠? 두 번째 문제는 틀리셨어요. 다시 한번 봐요. 해주세요. 이건 왜 안 했어? 음, 음. 그러면 A는 이렇게 나왔잖아. 생각을 좀 바꿔봐. A에다 대입해서 그냥 2차 방정식 풀면 마이너스 1이라는 근 하나 나오고 나머지 하나 근 나올 거 아니야. 그게 B가 되지 않을까? 그치? 나중에 87번, 85번 거지. 그치, 뭐 잘못하신 거야, 아저씨? 실수하지 마, 응? 응, 응. 어, 왜, 아까는 틀렸었는데, 왜? 응, 그래? 그래도 방법을, 어, 이건 맞아. 요새, 이따가 설명, 태연이는 어쨌든 아닐까?
아쉬운데요? 잘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쉬운데? 음, 이거, 음, 뭐, 그게 안 되면, 수원이 너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수원아, 내 얘기 들어, 내 얘기 들어. 너는, 묻진 않을게. 네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해야 된다면 반드시 하고, 어설프게 거기 변명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 그게 네 발목을 잡고 있어, 임마. 그래, 네가 뭘 잘못하면 엄청 야단치는 거야. 알겠어? 어설프게 변명하지 말고 해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해놔. 알았어? 자, 보세요. 자, 85번하고 87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봐봐.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의 한 근이 1이래.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을 구하래. 제일 먼저 뭐 할 거니? 얘기해봐. 할 줄 알걸? 다 들었죠? 뭐 할 거니? 한 근이 1이고 나머지 한 근을 구하래. 몰라요? 그 x에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a의 값이 나오지. 어? x에다 1 대입하면 진짜 a 값 나오나? 1하고 플러스 a. a가 얼마 돼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2차 방정식인가요? 2차 함수인가요?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에 근을 대입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근 구하라겠죠? 그럼 이 방정식을 풀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x-1 여기선 1이라는 근이 나왔는데 이미 제시한 근입니다. 나머지 한 근은 2가 되겠죠. 자, 이제 이 문제로 갈게요. 지금 x축과 2점. 그러면 이 x축과 만나는 점은 이 방정식의 x의 값, 근이 확실합니까? 그쵸? 근데 x축과 만나는 점을 보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알려줬어요. 이건 근을 알려준 거죠. 어디에다 사용할까? 이거는 대입하시겠죠. 그러면 a가 나올 텐데 그 a하고 b까지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a를 먼저 구해볼게. 4 빼기 2a 마이너스 8은 0인데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0이면 마이너스 a는 4가 되고 a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여기 됐어. a는 마이너스 2 나왔다. 그럼 b 구해야 되죠. 뭐 하면 풀면 되죠. 풀면 되죠. 뭐로 인수분해합니까? 4하고 2에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죠. 그쵸? 그래서 x는 4하고 아까 알려줬던 거는 마이너스 1을 알려줬던 거죠? 그럼 b는 얼마가 됩니까? b는 4가 되죠. 그러면 a와 b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죠. 맞았을까요? 다음 87번 보겠습니다. 85번은 대체로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따가 풀어보세요. 했나요? 했네요. 됐어요. 87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입니다. 판별식 D가 불러보세요. 판별식 D가 뭐예요 저거? 마이너스
5가 b죠. b제곱 마이너스 4 하신 다음에 ac가 얼마일까요? 2k죠.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0보다 커야 됩니다. 자연수 k겠으면 어렵고요. 그럼 얘가 25니까 마이너스 8k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8로 나눠주면 부동의 방이 바뀌면서 8분의 25가 3과 8분의 1이라는 대분수를 갖게 됩니다. 이거보다 작은 자연수 k는 1, 2, 3 몇 개가 있을까요? 3개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게 2차 함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요 설명을 할 건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 아니고 이거 잘못되어 있구나. 여기 숙제 20 이게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네, 22페이지? 22페이지. 22페이지를 보면 지금 봐봐. 103번부터 얘 그래프가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이제 아까는 x축이었잖아요. 아까는 x축이었죠.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직선이 나왔죠. 그러면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와 2x 플러스 k가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2차 방정식인가요? 여기에서의 x좌표가 이 2차 방정식의 x값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이항했고요. 한 점에서 만나면 얘가 어떤 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얘의 판별식이 얼마? 0이 되는 거야. 자, 문제가 풀어지는 스타일 보세요. 2차 함수 y는 fx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차 함수 y는 gx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을 구할 때요. 얘네들의 교점을 구할 때 fx는 gx의 x의 값 해죠. 이거를 교점의 x좌표로 보십시오. 풀어드릴게요. 근데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x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중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 0으로 가야 되겠죠. 판별식 4분의 d는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k가 0 9 빼기 6 플러스 3k가 0이니까 3k는 마이너스 3이고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x축이죠. x축일 때는 그냥 x제곱 풀진 않을 거예요. 이런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다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숙제로 나갈 겁니다. 돌아오세요. 이게 내가 잘 만들어 놨구나. 88번. 지금 이게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오른쪽 페이지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거든요. 그 제목이 여기로 와서 선생님 좀 잘못 봤어요. 지금 잘 나온 겁니다. 이거. 얘의 그래프와 이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이라고 했죠. 그치? 만나지 않도록. 최대치선 다음 오늘 요 페이지까지만 할게요. 만나지 않도록. 그러면 얘와 얘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지. 그럼 일단 너네들은 써봐. 쓰면서 들어. 이거 써줘.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돼. 근데 얘가 교점이 어때야 된다는 거지? 교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근이 어떻다는 얘기야? 없다. 그래서 아저씨 잘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 글자 얘기했어요. 무슨 식?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가주셔야 된다.
그래서 bx의 제곱하고 3-m x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판별식 한번 만들어 보세요. 판별식. 아, 이 문제 잘못했다. 네, 이런 실수 했네. 설명 들어, 그냥. 문제를 배치할 때 이 단원에서는 미지수가 여기 있는, 거는 배치하면 안 돼요. 2차 부등식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미지수가 이런 것만 넣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문제 선정할 때 좀 잘못 쓴 적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힘들어 할 거니까 풀어 드릴게요. 판별식 D가 3-m의 제곱, 하고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얘랑 이랑 곱하기 4. 이렇게 되면 얘가 0보다 작다가 되지? 어? 그러면 잘 봐봐. 지금 3-m의 제곱이 16보다 작다라는 거잖아. 그치? 가능할 수도 있겠다. 2차 부등식을 안 풀고도 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 만약에요. a제곱이 9보다 작다면 이 a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얘가 a제곱이 어떤 숫자의 제곱보다 작다 그러면 절대값이 3보다 작다 이렇게 가면 된다. 그러면 3-m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절대값이 4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세변에 똑같이 3을 빼주시고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플러스 7. 그러면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0부터 들어가죠. 0부터 6까지 몇 개가 돼요? 7개죠. 대신 이 문제는 그냥 1차 부등식으로 판별식이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풀어주세요. 음. 정답 나오신 분? 89번? 아직 안 했네? 89번. 89번 해주세요. 89번. 89번. 혹시 나왔어요, 다희 씨? 89번. 네가 1등이야, 여기서. 어? 하이파이브 하고, 큰일 났다. 이게 거꾸로 접혀가 넘어졌어. 되게, 이거, 불편하다 보니까 낫지 않아. 근데 쌤통이다 이런 표정 있네? 응? 됐어요? 네. 자, 확실하게 배우고, 네가 해결하고, 알았어? 잘했어요. 응, 잘했어요. 우리 태훈이 한 바퀴 돌다 보면 꼭 너를 놓쳐. 응? 서운해 하지 마. 응? 응. 끝내야 되는데. 89번 보겠습니다. 하은아 답 나왔니? 봐봐. 잘했어. 어. 아직 안 나오신 분들은 칠판 봐주십시오.
지금 봐요. 지금 얘가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은 이거 판별식 문제이긴 한데 일단은 교점을 구하는 행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교점을 구하는 행동이 이거죠. 근데 얘가 어떤 거를 가져야 된다? 중근을 가져야 되고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그냥 판별식은 그냥 D를 쓸 거고요. 마이너스 7의 제곱 49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6 마이너스 K. 얘가 한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 돼요. 그러면 49 빼기 24 플러스 4K가 될 텐데 얘가 얼마죠? 25인가요? 그쵸? 그래서 4K가 마이너스 25고요. 그러면 K는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90번. 90번 문제 분석해 볼게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 접하고 직선이 있는데 뭘 알려줬죠? 기울기 1을 알려줬죠. 그러면 봐봐요. 그럼 이 1차 함수 직선은 y는 x 앞에 계수 1, 그 다음에 y절편 몰라 2. 어? 자, 다시.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기울기가 1이니까 요거는 채워넣을 수 있단 말이야. y절편 아직 모르지. 우리가 저 b를 구해서, 아마 x는 다 똑같네요. 그쵸? y절편 b가 어떤 수인지 그것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뭘 가지고 찾냐면 접하고 이거 가지고 찾아야죠. 일단은 교점을 구하는 행동을 하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얘가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접하니까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제 해봐, 얘들아. 비구해봐. 구십일번 내리세요. 해봐. 맞았네. 이거 정답 좀 적어주지. 잘했어요. 맞았어요. 아직 안 했네. 90번하고 91번 다 해주세요. 맞았고요. 91번까지 해주세요. 얘도 맞았고요. 다 했어. 끝났어. 최대치는 다음 시간에 하자. 이거는 좀 숨 좀 고르자. 22에서 23페이지까지 하면 되자. 맞았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승부르기 좀 한번 해봅시다. 숙제를 이번에는 22에서 23페이지 두 페이지만 딱 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난 숙제에서 오답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걸 푸는데, 그걸 해결하는데 시간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나오기로 한 학생 손 들어주세요. 내일 나오기로 한 사람 4명이죠? 노수환 왜 손 안 들어? 4명은 1시를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대신 나오기로 하지 않았지만 틀린 거 개수가 10개를 초과한 학생들은요, 좀 꼼꼼하게 풀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채점 받도록 하십시오. 자, 보세요. 90번하고 91번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요, 다음 주 아마 수요일에 9시 50분 수업을 2번 더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니네가 방학이 안 됐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당기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실패로 들어갔어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 학교에서 수요일 날, 아니 요즘 막 정상 수업 다 하냐? 막 4시에 끝내고 그러냐? 졸업생들을 좀 일찍 보내주지 않냐? 안 그래? 공부도 안 하잖아. 수업도 안 할 거 아니야. 뭐 해? 아, 그래? 너무 FM으로 가지 말자고 해. 좀 유두리 있게 가자고 해. 그러면 그, 더 빠른 시간에 할 수는 없는 것 같네? 그치? 어, 자, 봐봐. 여기에서 아까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플러스 m 플러스 b는 0 mx 아니지 x 플러스 b 요런 식까지는 내가 보여줬었죠 아까.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인데 얘의 판별식은 4분의 d가 적당한 것 같고요. 4분의 d가 1 마이너스 ac b 마이너스 3이 0이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b 플러스 4. 잠깐만 언니 판별식 안 들어봤죠? 어. 그래? 그러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쓰는 건 문제 없어요? 네. 확인해 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응? 다음. 이 그래프가 이거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정수 K의 최대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교점을 구하는 행동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면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되는 거죠?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점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 D가 9 빼기 4한 다음에 얘가 0보다 커야 합니다. 9 마이너스 4A 플러스 1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A는 4K는 마이너스 21보다 크고요. K는 부동의 방향 바뀌고 4분의 21보다 작아야 되므로 이때 정수 K의 최대값은 5가 되겠죠. 자, 테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지금 여학생들은 오일러 강의고요. 남학생들이 잘 해주십시오.